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책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제과제빵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제과 제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과 제조 부분은 제과제빵 공통 파트와는 달리 과자류 제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과 재료와 제과 반죽, 제과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제과 제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문제 비중이 약 50% 이상, 30문제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과 재료 부분에서는 공통 파트에서도 살펴봤던 밀가루, 설탕, 유지, 달걀, 물, 우유, 소금 등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반죽과 공정, 제품에서 과자류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과 반죽에는 반죽형과 거품형이 있다. 그리고 반죽의 팽창에는 물리적, 화학적 팽창, 이스트를 이용한 팽창,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사용해서 팽창시키는 목합 팽창이 있다. 그리고 제과 공정에서는 배합표를 작성하고 계량과 전처리를 한 후에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모양을 잡는 단계인 성형과 팬닝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굽기와 튀기기, 냉각, 아이싱, 장식,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과 제품에는 반죽형 케이크, 거품형 케이크, 팽창을 이용한 제품과 팽창 없이 만들어낸 무팽창 제품, 그리고 화학적 팽창을 이용한 제과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냉과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가지 제과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계란 흰자와 설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품이죠. 머랭 제조 시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름기나 노른자가 없어야 튼튼한 거품이 나온다. 맞습니다. 머랭 제조 시에는 순수한 흰자만 사용하고 기름기나 다른 이물질, 물이 섞이지 않아야 튼튼한 거품이 나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아래 세 개는 모두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봅시다. 일반적으로 흰자 100에 대하여 설탕 50의 비율로 만든다. 비율이 한 가지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머랭은 일반적으로 흰자 100에 설탕 100의 비율로 만든다. 1대1의 비율로 만든다. 저속으로 거품을 올린다. 저속만 해서는 좋은 거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저속으로 하다가 일정 시간 후에 고속으로 올려야 단단한 거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탕을 믹싱 초기에 첨가하여야 부피가 커진다. 자, 너무 초기에 넣으면 안 되고 설탕은 거품이 한 60% 정도 올라왔을 때 첨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랭 제조 시에 기름과 노른자는 섞이지 않아야 하고 저속으로 하다가 고속으로 반드시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신선하고 고용질 함량이 많은 달걀을 사용하고 60%의 거품을 올린 후에 설탕을 넣어야 강하게 거품이 형성됩니다. 다음 중 쿠키의 과도한 퍼짐 원인이 아닌 것은 쿠키가 성형 후에 납작하게 퍼져버린다. 뭔가 반죽이 묽을 때죠. 반죽의 되기가 너무 묽을 때 과도하게 퍼진다. 그리고 설탕 사용량이 많을 때 반죽의 기포가 죽으면서 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굽는 온도가 너무 낮다. 이때도 쿠키의 과도한 퍼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지 함량이 적을 때는 아니다. 유지 함량이 많을 때 오히려 잘 퍼지고 유지 함량이 적을 때는 퍼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퍼짐이 발생하는 것과 부족한 퍼짐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누어 보면 반죽이 묽다, 오븐 온도가 낮다, 설탕 입자가 크고 양을 많이 넣었다, 믹싱이 부족하다, 반죽이 알칼리를 띈다. 그랬을 때 과도한 퍼짐이 발생하고 반대로 된 반죽이다, 오븐 온도가 높다, 설탕 입자가 작고 양도 작게 넣었다, 기포가 다 없어지도록 믹싱이 너무 과도했다, 산성 반죽이다. 이럴 땐 퍼짐이 오히려 부족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도한 퍼짐의 원인은 묽은 반죽, 낮은 오븐 온도, 설탕 입자가 크고 양을 많이 넣었다, 믹싱이 부족하다, 알칼리 반죽이다. 과도한 퍼짐이 발생하고 부족한 퍼짐은 된 반죽이다, 오븐 온도가 너무 높다, 설탕의 양이 너무 적고 알갱이도 너무 작다, 믹싱이 과도하다, 산성 반죽이다. 이러면 퍼지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파이 반죽을 냉장고에서 휴지시키는 이유는 밀가루의 수분 흡수를 돕고 유지의 결 형성을 돕는다. 그리고 반점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페스트리 반죽처럼 버터와 밀가루를 겹겹이 섞어서 이렇게 만든 파이 반죽의 경우에는 냉장고의 휴지를 통해서 밀가루가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돕고 버터나 경화유 같이 유지들의 결 형성을 돕겠죠. 온도를 낮춰서 유지의 결 형성을 돕는다. 그리고 반점 형성을 방지한다. 하지만 유지 배출을 촉진시킨다? 유지의 응고성 때문에, 유지는 온도가 낮으면 응고하는 성질 때문에 냉장고에서 휴지시키면 유지가 배출되는 게 아니라 단단히 파이 내부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냉장고에서 휴지시켜서 유지의 결 형성과 반점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초콜릿의 카카오 버터 함량은, 일단 초콜릿은 코코아와 카카오 버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코아가 8분의 5, 카카오 버터가 8분의 3인데 초콜릿이니까 버터보다는 코코아가 많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코아가 8분의 5고 버터는 그거보다 적은 8분의 3 들어있다. 무스는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바르는 헤어스타일링 제품도 무스라고 그러죠. 무스는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팬닝할 때 밑면의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팬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팬이 이중으로 두꺼워야 열 전달이 은은하게 되면서 밑면의 껍질 형성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팬 두께가 두꺼운 이중 팬을 사용한다. 파운드 케이크를 팬닝할 때 밑면의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팬으로는 이중 팬을 쓴다. 은박팬, 일반팬, 종이팬 당연히 아닙니다. 이중 팬을 쓴다. 젤리 롤 케이크를 말 때는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탕 대신 물엿을 사용하거나 덱스트린, 전분을 분해한 덱스트린을 사용하거나 너무 팽창제를 많이 쓰면 또 터지기 때문에 팽창제 사용을 줄이다. 이런 방법으로 젤리 롤 케이크를 말 때 터지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노른자 사용을 늘린다? 틀린 방법입니다. 노른자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고 물엿이나 덱스트린을 사용하거나 팽창제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젤리 롤 케이크 말 때 터지는 것을 방지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터 쿠키, 수입 과자 코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숏브레드 쿠키, 그런 버터 쿠키를 숏브레드 쿠키라고 하는데요. 이 숏브레드 쿠키를 제조 시에 성형을 용이하게 하려면 반죽을 차갑게 해야 되겠죠? 온도가 낮아야 유지류, 버터가 약간 응고된 상태에서 모양을 잡기가 쉽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실기시험에도 포함되어 있는 숏브레드 쿠키를 제조 시에는 성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반죽을 차갑게 하는 게 좋다. 자, 유화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에멀전이 잘 되게 하는 유화제를 사용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빵이나 케이크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노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유화제는 기름과 물이 잘 혼합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빵이나 케이크 노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단맛을 낸다, 달콤한 맛이 나게 하는데 사용한다 하면 틀려요. 유화제가 단맛 내는 건 아니다. 단맛 내게 하는 건 감미제겠죠. 케이크 제품의 굽기 후에 제품의 부피가 기준보다 작은 원인은
자, 케이크를 구웠더니 원했던 크기가 안 나오고 기존보다 작은 케이크가 나왔다. 이유는 팬닝한 후 오래 방치를 해서 반죽이 약간 주저앉았다. 그러면 덜 부풀겠죠. 그리고 반죽의 비중이 높았다. 단위 부피당 중량이 비중이니까 많이 부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반죽이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오븐의 굽기 온도가 너무 높았다. 자, 너무 고온으로 굽는 바람에 부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대로 익어버렸다. 구워져 버렸다. 그러한 원인들로 제품 부피가 기존보다 작게 됐습니다. 하지만 틀의 바닥에 공기나 물이 들어갔다. 바닥에 들어간 거지 물이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겠어요. 팬닝한 후 오래 방치했다. 비중이 높았다. 굽기 온도가 너무 높았다. 케이크 제품의 빵이죠. 제누아즈죠. 제누아즈의 굽기 후에 제품 부피가 기존보다 작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크의 종류에는 반죽형 케이크와 거품형 케이크가 있죠. 먼저 반죽형 케이크를 한번 살펴보면 이 반죽형 케이크는 밀가루, 우유, 달걀을 혼합해서 버터나 경화유 등 유지가 다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부풀린 게 아니고 뭔가 비중도 크고 과자 같은 빵이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가 이 반죽형 케이크의 특징이 되겠어요. 종류로는 파운드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 같은 게 있고 특히 이 파운드 케이크는 설탕량과 밀가루 양의 비율에 따라서 저율 배합, 고율 배합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반죽형 케이크의 가장 대표적인 파운드 케이크는 밀가루 양이 설탕보다 많은 저율 배합이 특징이다. 자, 이런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은 크림법, 블렌딩법, 1단계법, 설탕물법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크림법은 유지, 기름과 설탕을 넣어서 가벼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에 계란을 넣습니다. 맞고요. 블렌딩법은 밀가루와 유지를 넣고 유지에 의해서 밀가루가 가볍게 피복되도록 한 후에 건조시킨 다음 액체 재료를 넣습니다. 이게 블렌딩법 맞습니다. 그리고 1단계법은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1단계에 모두 끝내버린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믹싱하는 방법이 1단계법입니다. 그리고 설탕물법은 건조 재료를 모두 혼합한 후 설탕 전체를 넣어 포화 용액을 만든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건조 재료를 혼합했는데 설탕도 건조한 것인데 그럼 건조한 상태에서 설탕도 건조한 걸 넣으면 이게 어떻게 용액이 됩니까? 아니고 설탕물법은 설탕 100, 물 50의 비율로 설탕물을 만든 다음에 건조 재료를 넣고 기포를 올린 후에 달걀을 투입한다. 그래서 설탕물을 먼저 만든다. 이게 설탕물법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설탕 100, 물 50 비율로 설탕물을 만들고 건조 재료 넣어서 기포를 올린 후에 달걀을 투입한다. 자, 크림법은 크림 상태로 만든 후 이런 말이 들어가고 블렌딩법은 유지에 의해 밀가루가 가볍게 피복되도록 한 후에 액체 재료를 넣는다. 1단계법은 모든 재료 한꺼번에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것이 1단계법입니다. 설탕물법은 설탕 100, 물 50 비율로 설탕물을 만든다. 그런 키워드가 설탕물법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롤케이크가 축축해지는 이유와 대책. 자, 롤케이크가 축축해지는 이유는 역시 팽창 부족이죠. 부풀지가 않았다. 그리고 습기가 많다. 배합에 수분량이 많거나 고온으로 단시간 구워서 수분이 다 마르지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롤케이크가 축축해집니다. 자, 다 상상이 되죠? 팽창이 부족했다. 덜 부풀었다. 습기가 많고 수분이 많다. 이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고온 단시간 구워서 수분을 모두 증발시키지 못했다. 습기가 남아서 축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 수분 사용량을 줄이고 하죠. 믹싱 시간을 늘린다. 자, 건조 가루들이 충분히 수분 알갱이들을 골고루 품고 있어야 구울 때 수분이 빠져나와서 축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시간으로 굽는다. 그렇죠? 너무 고온 단시간에 굽게 되면 축축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도넛 글레이즈 사용 온도는 도넛 글레이즈는 겉면에 반짝반짝하는 설탕 코팅이죠. 설탕 시럽, 도넛을 코팅하는 설탕 시럽의 온도는 49도입니다. 50도에서 1도 뺀 49도가 도넛 글레이즈 사용 온도다. 이 퍼프 페스트리는 그림과 같이 층상 구조를 이루는 바삭바삭한 과자류를 퍼프 페이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이 퍼프 페스트리 접기 공정에서 접는 모서리는 직각이 돼야 됩니다. 퍼프 페스트리 접기 공정에서 접는 모서리는 직각이 돼야 된다. 반죽을 밀대로 밀어서 사각형으로 펼치고 여기에 유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반죽을 이렇게 덮어주겠죠? 이렇게 각각 모서리를 덮은 다음에 다시 반죽을 밀대로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주면서 두께가 약 1cm 정도로 밀어서 펴는데 이때 이 모서리들은 반드시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펴야 됩니다. 그래서 접는 모서리는 직각이 돼야 된다. 파이의 결점 중에 바닥 크러스트가 축축하게 되는 원인은 충전물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유지류가 다 흘러나오면서 바닥 크러스트가 축축해집니다. 그리고 바닥 반죽이 고율 배합이다. 고율 배합은 밀가루보다 설탕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도 바닥 크러스트가 축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 열이 불충분해서 말 그대로 덜 굽혔다. 충분히 수분 건조를 시켜주지 못했다. 그럴 때도 바닥 크러스트가 축축하게 됩니다. 높은 충전물 온도, 바닥 반죽의 고율 배합, 바닥 열이 불충분하다. 모두 파이의 바닥 크러스트가 축축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높은 오븐 온도는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오븐 온도가 높은 거는 파이의 바닥 크러스트 축축하게 되는 원인 아니다. 오히려 열이 불충분할 때 축축하게 됩니다. 튀김 유지의 품질 저하 요인은 수분, 공기, 반복 가열, 재사용이죠. 재사용했을 때 튀김 유지의 품질이 저하된다. 튀김 유지의 품질 저하 요인은 수분, 공기, 산소겠죠. 산패를 가져오는 공기, 반복 가열, 재사용이다. 일반적으로 초콜릿은 코코아와 카카오 버터로 되어 있는데 초콜릿 56%짜리를 사용할 때 코코아의 양은 얼마인가? 자, 초콜릿은 코코아가 8분의 5, 카카오 버터는 8분의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코아는 8분의 5만큼 들어있으니까 56%에 다시 8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8 곱하기 8분의 5는 5 나누기 8이니까 5 나누기 8 해주면은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케이크 제조 시에 설탕의 역할은, 자, 설탕은 껍질색을 진하게 하고 단맛이 나게 하는 감미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분 보유력이 있고 노화 지연 효과도 있다. 케이크 제조 시에 설탕의 역할은 껍질색을 진하게 하고 감미제 역할을 하며 수분 보유력과 노화 지연 효과를 낸다. 하지만 제품 형태를 보존하는 게 설탕 역할 아닙니다. 오히려 설탕을 많이 쓰면 고율 배합이죠. 고율 배합일 경우에는 설탕을 녹여줄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제품에 많이 남게 돼서 촉촉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못한다. 제품 형태를 보존하는 역할은 힘들다. 자, 케이크 반죽에는 반죽형과 거품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파운드 케이크는 대표적인 반죽형이었죠. 그리고 스펀지 케이크는 대표적인 거품형입니다.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는 반죽형, 스펀지 케이크는 거품형이다. 튀김 기름의 조건을 알아보면 산패취, 산화돼서 나는 그런 기름 냄새가 없어야 되고
발연점이 높아야 되죠. 연기가 발생하는 그 온도 지점. 너무 빨리 끓어버리면 튀김 기름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 발연점이 높아야, 높은 온도에서도 기화되지 않아야 튀김에 적합한 기름이다, 그런 뜻이고, 저장 안정성이 높아야 당연하겠죠. 금방 산패돼 버린다든지 못 쓰게 돼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지방을 가수분해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되는데 이렇게 분해가 빨리 일어나 버리면은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물질도 생성되고 튀김 기름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수분해는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산패취 없고 발연점 높고 저장 안정성 높고 가수분해는 잘 일어나지 않아야 튀김 기름으로 적합한 엔젤 푸드 케이크는 거품형입니다. 스펀지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엔젤 푸드 케이크는 거품형으로, 이형 제로는 물을 사용한다. 우리가 흔히 쉬폰 케이크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중간이 뻥 뚫려 있는 엔젤 푸드 케이크는 거품형으로 이형제로 물을 사용한다.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일반적인 생일 케이크죠.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는 반죽형입니다. 반죽형이고 비중은 0.8 정도다.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반죽형이고 반죽의 비중은 0.8 정도란다. 이 반죽의 비중이란 게 결국에는 반죽이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를 뜻하겠죠. 물이 1이니까 반죽의 기포가 얼마나 조밀하냐 혹은 거친 반죽이냐,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죽형의 비중은 0.8 정도, 거품형의 비중은 0.5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죽형은 기공이 조밀하고 비중이 크고, 거품형은 말 그대로 거품이 많으니까 기공이 크고 거칠며 비중은 0.5 정도다.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하나 변리법과는 달리 믹싱 시에 공기 포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부드러운 식감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시폰형 반죽이라고 합니다. 시폰형 반죽. 흰자 노른자 분리하는 게 변리법이죠. 같이 하는 것을 공리법. 시폰형 반죽은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그 부분은 변리법과 같으나 믹싱 시에 공기 포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변리법보다는 많이 올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공기 포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부드러운 식감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시폰형 반죽이다. 제과제빵 재료로 사용되는 쇼트닝, 경화유죠. 경화유 쇼트닝은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촉매 존재하에 수소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이 경화유의 가장 큰 특징이 제조할 때 이 수소를 첨가하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 이중결합에다가 촉매로 수소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이 경화유고, 쇼트닝도 마찬가지로 제조법으로 탄생된 경화유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쇼트닝은 당연히 쇼트닝성과 공기 포집 능력을 갖는다. 하지만 쇼트닝은 융점, 녹는 점, 멜팅 포인트가 매우 낮다 하면 틀리게, 경화유의 특징이 녹는 점을 높여서 실온 상태에서도 고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 녹는 점을 높인 거죠. 높여서 기름이 단단하게 되도록 만든 것이 경화유이기 때문에 융점이 매우 낮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느 제과점에 이번 달 생산 예상 총액이 1000만 원인 경우 목표 노동 생산성은 5,000원인데요. 생산 가동 일수가 20일이고 1일 작업 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 소요 인원은 몇 명인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제과점에서 1000만 원치의 빵을 만든대요. 그리고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한 사람이 1시간에 만들어내는 그 생산 가액이죠. 5,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급의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한 사람이 1시간 일하고 받아가는 돈이면 이 노동 생산성은 한 사람이 1시간 일했을 때 생산하는 단가, 그게 5,000원인 겁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시급이라 생각하면 이 5,000원에 거꾸로 총 일한 시간과 몇 명이서 일했는지를 다 곱해주면은 이게 10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1000만 원을 사람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눴더니 5,000원이 된 거니까. 거꾸로 시간당 5,000원인데 그걸 총 일한 시간과 사람 수로 곱했더니 총 생산 총액이 1000만 원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1000만 원에서 5,000원으로 나눠주고 요 총 시간은 1일 작업 시간이 10시간, 가동 일수가 2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총 시간은 20일하고 10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00시간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건 사람 수니까 5,000, 20, 10으로 이 1000만 원을 계속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나누기 5,000 나누기 20 나누기 10, 계산기를 켜셔서 쭉 나누기만 해주시면 10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노동 생산성이라는 요 뒤쪽에 단위에 공식이 다 있다. 그래서 총액에서 총 시간과 단위 노동 생산성, 요걸 모두 나누어주면 사람 수가 나온다. 이 중에 사람 수를 주고 시간을 구하라 이래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 인원은 10명이다. 도넛 글레이즈가 끈적이는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 온도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글레이즈가 끈적이는데 이럴 때는 냉장 진열장을 사용하거나 통풍이 잘 되는 장소로 옮긴다. 적합한 대응 방안이겠죠. 그리고 글레이즈가 끈적이는 건 안정제나 농후화제가 부족하다. 맞습니다. 안정제나 농후화제가 부족할 때 글레이즈가 끈적이는데 글레이즈 제조 시에 첨가된 껌류 함량을 높인다. 올바른 대응입니다. 안정제나 농후화제가 부족할 때 껌류 함량을 높여서 끈적거림을 예방한다. 그리고 도넛 제조 시에 지친 반죽, 지친 반죽, 어린 반죽 이런 용어가 있는데, 어린 반죽은 발효가 덜 된 거, 지친 반죽은 과발효된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효가 정상보다 더 돼버린 지친 반죽이다. 그리고 2차 발효가 지나치게 된 반죽을 사용했다. 그럴 때 도넛 글레이즈가 끈끈하게 되는 원인 맞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표준 제조 공정을 준수한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유지 기름 성분과 수분의 유화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원재료 중에 유화제 함량을 높인다. 도넛에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유지 성분과 수분의 유화 평형 불안정, 이런 거는 도넛 글레이즈 끈적이는 원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유화제 함량을 높이는 것도 글레이즈 끈적임과는 관련 없다. 도넛 글레이즈 끈적이는 원인은 위에 3가지,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온습도 높은 환경에서는 좀 차갑게 냉장 진열장이나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하고, 안정제나 농후화제, 한천이나 젤라틴, 로커스트 빈껌, 카라야 껌 등 그런 안정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끈적이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껌류 함량을 높인다. 과발효된 지친 반죽이나 2차 발효가 지나친 반죽을 사용했을 때 끈적거리니까 표준 제조 공정을 준수한다. 요것만 정확히 암기합니다. 도넛 튀김용 유지로 가장 적당한 것은 면실류 같은 게 적당하죠. 면실류. 튀김할 때 버터로 튀김하고 쇼트닝, 라드 아닙니다. 도넛 튀김용 유지로는 면실류가 적당하다.
다음 중 냉과류에 속하는 제품은 무스케이크입니다. 무스케이크가 냉과류에 속하고 젤리롤, 소프트롤, 양갱 다 냉과류는 아닙니다. 차게에서 먹는 과자다 이런 뜻이니까 무스케이크가 냉과류다. 아이스크림과 뭐 셔벳 이런 것도 냉과류죠. 도넛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튀긴 기름의 평균 깊이는 12에서 15cm가 좋다 맞고요. 발연점은 높은 기름이 좋고 기름이 너무 많으면 온도를 올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름이 적으면 뒤집기가 쉽다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기름이 많아야 뒤집기가 쉽겠죠. 케이크 도넛의 껍질색을 진하게 하려면 설탕의 일부를 무엇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가? 케이크나 도넛의 껍질색을 진하게 하려면 설탕의 일부를 포도당으로 대체합니다. 유당 아니고 메가당 아니고 유당도 껍질색이 짙게 되는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기출에서 여러 번 정답으로 체크되어 나온 게 포도당입니다. 설탕의 일부를 포도당으로 대체했을 때 케이크와 도넛의 껍질색이 진하게 된다. 퍼프 페이스트리 제조 시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유지는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결이 분명해진다. 맞고요.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부피가 커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충전용 유지는 가소성 범위가 넓은 파이용이 적당하다. 가소성이란 건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잘 변형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니까 당연히 모양을 잡으려면 잘 펴지고 끊어지지 않는 가소성 범위가 넓은 파이용이 적당하겠죠. 하지만 비율상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펴기가 쉬워진다 하면 틀립니다. 정해진 배합비를 써야 되고 충전용 유지량이 너무 많게 되면 밀어 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음 중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케이크 제품에서 이 비중은 반죽의 무게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죽형이 비중이 높고 스펀지형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그랬죠. 기공이 크고 그래서 여기서는 젤리 롤 케이크가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0.5 정도거든요. 스펀지 케이크 같은 거품형은 0.5 정도가 되겠죠. 파운드 케이크는 0.8 정도가 되겠고 버터 스펀지 케이크는 0.555 옐로 레이어 케이크도 0.8에서 0.8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터 스펀지 케이크나 젤리 롤 케이크 다 0.5 원절인데 이렇게 경합을 했을 때는 젤리 롤 케이크가 기출해서 정답이 되었습니다. 공장 설비 시 배수관의 최소 내경은 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공장 설비 시 배수관의 최소 안쪽 지름 내경은 100mm 10cm가 되겠습니다. 제과제빵 공장이겠죠. 설비 시 배수관의 최소 내경은 10cm다. 설탕 공예용 당액 제조 시에 고농도화된 당의 결정을 막아주는 그런 재료는 당이 딱딱한 알갱이로 되는 결정을 막아주는 재료는 주석산입니다. 주석산. 이 주석산을 첨가해서 설탕 공예용 당액 제조 시에 당의 결정을 막아준다. 주석산. 아이싱에 사용하는 안정제는 아이싱은 제과나 빵 위에 코팅하는 코팅제죠. 아이싱에 사용하는 안정제 중에서 적당한 농도의 설탕과 산이 있어야 쉽게 굳는 것은 팩틴입니다. 팩틴. 팩틴은 설탕과 산이 있어야 쉽게 굳습니다. 아이싱에 사용하는 안정제 중에서 적정 농도의 설탕과 산이 있어야 응고가 빠른 그러한 안정제는 팩틴이다. 튀김에 기름을 반복 사용할 경우, 재사용할 경우 일어나는 주요한 변화는 중합의 증가, 변색의 증가, 점도, 끈적끈적함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발연점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발연점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튀김하는데 적합하지 않게 된다. 기름을 반복 사용 시에는 중합 증가, 변색 증가, 점도 증가다. 그리고 발연점 하강이겠죠. 시폰 케이크의 제조 시 냉각 전에 팬에서 분리되는 결점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은 냉각을 시키기도 전에 시폰 케이크가 팬에서 분리됐다. 자, 굽기 시간이 짧았거나 오븐 온도가 너무 낮았거나 반죽에 수분이 많았다. 그러한 원인으로 시폰 케이크가 냉각시키기도 전에 팬에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밀가루 양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다. 밀가루 양하고는 상관없고 굽기 시간이 짧고 오븐 온도가 낮았다. 수분이 많았다. 시폰 케이크가 냉각 전에 팬에서 분리되는 원인입니다. 다음 중 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글루텐의 응고, 오븐 팽창, 향미 생성이 굽기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글루텐은 응고되고 오븐에서 팽창이 일어나며 향미가 이때 생산된다. 굽기 과정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반죽 온도가 90도일 때 효소의 활성이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90도면 효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 범위는 일반적으로 35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효소 활성의 최적 온도는 35에서 40도지 이 90도는 말도 안 되는 온도예요. 제빵의 가장 일반적인 스펀지 반죽 방법에서 가장 적당한 스펀지 온도는 아주 쾌적한 온도에서 스펀지 반죽한다. 쾌적한 23도에서 25도가 적당합니다. 사람도 스펀지도 아주 쾌적한 걸 좋아합니다. 스펀지 반죽에서 스펀지의 온도로 가장 적당한 범위는 23도에서 25도다. 냉각으로 인한 빵 속의 수분 함량으로 적당한 것은 38%입니다. 약 38%가 냉각으로 인한 빵 속의 수분 함량으로 가장 적당한 퍼센테이지다. 퍼프 페이스트리의 휴지가 종료되었을 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누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누른 자국이 남아있다. O. 누른 자국이 원상태로 올라온다. X. 누른 자국이 유동성 있게 움직인다. 아니고요. 내부에 유지가 흘러나온다. 틀렸습니다. 퍼프 페이스트리의 휴지가 종료되었다. 이제 끝났다.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되면 누른 자국이 남아있어야 정상 상태입니다. 설탕과 물을 100대 30으로 100대 30의 비율로 넣고 114도에서 118도로 끓인 뒤 하얗게 재결정해서 38도에서 44도로 식혀서 사용하는 아이싱을 퐁당이라고 합니다. 퐁당. 자, 퐁당은 설탕과 물을 100대 30, 설탕 100, 물 30의 비율로 넣고 114도에서 118도로 고온에서 끓인 뒤에 하얗게 재결정해서 38에서 44도로 식혀서 사용하는 아이싱이다. 퐁당. 자, 이상입니다. 책 없이 듣기로 끝내는 제과제빵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과자 제조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